자, 북한의 김정은이 7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거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얘기인데 그게 실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태원 차장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김정은이 어떤 구상을 좀 내놓은 거죠? 네, 김정은이 굉장히 젊고 호전적이고 충동적이다라는 얘기 많이 소개드렸는데 또 김정은 머릿속에 이런 깜짝 놀랄만한 구상이 있었다는 사실 모 일간지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 이렇게 확인해 주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김정은이 새로운 전쟁 구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북한이란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궁핍한 나라고 무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전면전, 그다음에 장기전으로 갈 때 미국이나 어떤 연합군의 힘에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을 무력으로 적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둘째 날 이게 바로 전면적으로 확대되면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무기를 축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핵무기 같은 경우는 벌써 12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휴전선 주변에 많은 방사포와 미사일 등 많이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총공격을 해서 4일째 특수전 병력을 도입한 뒤에 미군이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남한을 점령하겠다. 그래서 늦어도 보름 내에는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계획 뭐 자기네들끼리 세울 수는 있어요. 뭐 자기네들 상상 속에서는 무슨 생각든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실제로 북한의 전력이 우리를 이렇게 7일 만에 함락시킬 만한 전략이 되는 건가요? 일단 김정은이 할아버지 따라하기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줬는데 바로 이 부분도 할아버지 따라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50년 6.25 전쟁 때도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설득할 때 우리 7일 내에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걸 따라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북한에는 비대칭 무기 많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핵무기 이미 12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사일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전선 일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고요. 방사포, 사실 저게 더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우리가 MD로 막을 수 없는 그러대요. 그렇죠. MD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4,800개의 포가 한꺼번에 우리 쪽을 겨냥할 경우에 상당히 수도권에 특히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잠수함 70여 척, 그다음에 특히 위협적인 특수전 요원 8만 명. 이 낙하산을 타고 후방에 침투할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0만 명이나 된다는 특수전 요원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태원 차장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김정은이 얘기한 통일대전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미처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 독자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7일 만에 함락시킬 수 있다는 거냐? 바로 그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몽상가이고 상당히 모험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모험주의적 행동 전혀 감행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어떤 강대국 주변에 한반도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주변 강대국의 승인이나 어떤 암묵적인 동의 없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한미연합사의 전력, 북한의 저런 위협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안심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보에서 절대라는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태원 차장의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 궁금한 것은 과연 진짜 북한이 7일 만에 우리를 함락시킬 수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인데 전문가를 직접 전화로 지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를 지금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작전 북한 7일 만에 우리나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네, 7일 만에 과거 6.25처럼 부산까지 전부 점령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우리 서울을 비롯해서 한강 이북, 즉 경기도 강원도 쪽에 북한강 이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다 점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전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이요? 자, 그럼 북한에 어떤 군사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단언한다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는 건지요? 일단 미국의 증원군이 들어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해결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300mm 방사포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300mm 방사포를 개발하기 이전의 전력과 이후의 전력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300mm 방사포를 가지고 우리 공군기지 활주로를 대구기지 빼고는 전부 다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 공군 전투기들을 하나도 작전하지 못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잃지 않고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군이 북한의 반밖에 안 되는데요. 화력은 또 열세죠. 그런데 북한이 우리 공군기들을 작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우수한 화력을 가지고 퍼부으면서 어떤 그 기갑들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한 50km를 계속 막아낼 수 있다. 한 7일 만에, 7일 동안. 저는 상당히 힘들다. 공군의 가세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남북한의 전력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안보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실 텐데, 아니, 상황이 저렇게 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300mm 방사포라는 것이 2014년, 즉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고, 아마 정보 당국에서는 이미 뭐 한 1, 2년 전에 파악은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방사포라는 것은 그냥 다련장 로켓이거든요. 한 번의 사격에 수십 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아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기관포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정말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활주로는 사실은 300mm 방사포에 현재로서는 무방비고 앞으로도 큰 계획은 없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예,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정말 가능한 건가요? 핵 공격을 하게 되면 가능하죠. 저는 노동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는 단계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정치적으로 결단을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핵 공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을 가지고 우리 영토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공 한 150km 상공에서 터뜨려버리면 예. EMP 즉 그 전자기 펄스 공격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자기기들을 다 다운시켜버리는 그런 공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통신 뭐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것이 다 다운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테크전을 하는 그런 군대지 않습니까? 예. 근데뿐만 아니고 사회가 다 마비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연 핵으로 보복을 해야 하는 그런 핵 공격이냐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7일 지나가고 강북은 북한의 수준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동일 차장. 네. 사실 들으면서 사실 좀 저는 놀랐어요. 우리가 군사력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위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그 사단급 그 훈련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숙식을 하면서 취재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 북한에서 수도권을 향해서 가장 위협적인 장사정포 문제는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1분 30초 안에 반응을 해서 미리 설정된 목표물을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한 발 쏘는 것은 맞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 발을 쏘기 전에 타격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북한이 남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일은 없겠지만 북한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면 그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연대 병력이 한꺼번에 헬기를 타고 수도 평양을 공격하는 그런 계획 우리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요. 예. 아마 공개는 안 되고 있겠지만 국방부에서 이런 계획 안 세우고 있겠습니까? 7일 계획 같은 거는 저도 세울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림 그리고 7개 단계 나눠놓으면 뭐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저런 허술한 단계 가지고는 우리나라 정부로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 예. 자, 이동일 차장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안심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 군이 열심히 대비했던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